첫 번째,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주도권 전작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5세대 HBM3 8단 제품 엔비디아 성능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과했다라고 외신 보도는 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고객사 관련 내용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게 삼성전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의 시사바를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됐고요. 시사가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옛날엔 또 뜬구름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뭐 그런 것들로 지금 삼성전자도 이게 뜬구름이면 실망감을 안겨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하본부장님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듣고 싶어요.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실망감을 줬을 때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실망감이 나올 때는 끔찍하죠. 네. 월요일보다 끔찍할까요? 뭐 비슷한 공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다 되돌림이 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 주체가 나간다라는 건데, 어이구 그러면은 뭐 수급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작년 11월부터 12조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더 공포죠. 더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가이던스 콘콜에서도 그런 이제 언급들을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으로 돌려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못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빵이 너무 불티나게 팔리는데 한쪽에만 이제 주문 공급을 해놨더니만 빵이 나오는 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옆에 또 빵을 싸게 또 빠르게 잘 만들어준대요. 근데 지금 고객들 막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MOU 맺어야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좀 기준점만 맞춰줘라, 우리 좀 통과시키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가 장사하는 입장으로 보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3라든지 뭐 8단, 12단은 지금 물음표지만 그 밑단 옛날 버전은 하이닉스랑 양분해서 시장을 가져왔었거든요. 뭐 퍼센테이지 20에서 30% 이미 MS를 가지고 있고 유통라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단이나 12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빠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그 독점적인 프리미엄 자체에 대한 지위가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실 겁니다. 왜? 올해 내내 오른 거 다 빠졌어요. 거의 뭐 그냥 도로아미 타불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이슈가 진행이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파급력 자체가 아까 이제 MS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으로 생산 캐파 비중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럼 생산 캐파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레거시 제품들이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데 거기에 따른 뭐 수요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 방향성으로만 가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빠르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땡큐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실망감을 안겨줄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빵 공장 또 빨리 만드는 그 기업들끼리도 싸우는데, 그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또 두 IT 투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HBM 시장이라는 곳에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유 대표님, 그동안 SK하이닉스 너무 시원하게 잘 갔잖아요. 이런 버프 받으면서. 근데 나도 갈란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하반기 시장 전망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지금의 상황이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없을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3 통과간 삼성전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8월 왜냐면 이미 죄송합니다. 콘콜에서 삼성전자가 스스로 말했잖아요. 3분기부터 제품을 공급을 할 거다. 3E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통과는 된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로이터하고 약간 삼성전자하고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는지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6월 28일, 죄송합니다. 9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의 제품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잡아먹을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앞에서 특허 테스트를 통과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뭐 HBM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율적인 부분에서도 하이닉스는 이미 80%를 도달했는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랑 다른 방식으로 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좀 높지 않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되면은 올해까지는 HBM하고 뭐 레거시 반도체하고 그 전체 시장의 비중을 보면 HBM이 한 30-40% 정도,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한 60-70% 정도의 어떤 규모를 형성한다라면 내년에는 5대5 혹은 6대4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시장이 파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 업체가 들어온다라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영향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가 HBM3 3분기부터 공급한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한 발짝 또 앞서가서 우리는 12단, 니네는 8단이지, 우리는 12단. 4분기서부터 생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하이닉스의 입지가 줄어들진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입지가 지금 당장 줄어들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3분기부터 제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과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수율 맞추는데도 몇 달 걸린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대중 반도체 이제 수출 통제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비축한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도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삼전 HBM 반도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만큼 좀 계속 사재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입지가 좀 바뀌게 되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책 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감도 있거든요. 하원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책 충분히 잡힐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규제 지역으로 안 선택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도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을 제외한 지역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러면 대선이 걸리죠. 그렇죠. 대선 쪽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해리스 쪽으로 더 여론조사는 높아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된다면야 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중 그 대미 관련된 이 수출 데이터가 그 사람이 이제 1기로 대통령으로 할 때보다 무려 2배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두고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흐름들 거기다가 잘 팔고 있었던 만약에 미국까지 건드려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데이터 쪽에서의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를 항상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투탑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쪽 시장을 좀 많이 뺏길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단 기존은 기존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라도 이게 또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자국에 있는 기업한테도 팔지 말라고 하는 판에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안 봐주고 만약에 좀 때린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단순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거 일단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야 뭐 어떤 네. 실적에서의 뭐 단발성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게 신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단발성으로 나오는 거 어차피 다음에 빠질 텐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는 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는 변수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 버는 건 맞지만 장기간으로 본다면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좀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HBM 시장 우리 국내에서 놓고 본다면 누가 또 순위권을 다툴까 리더십 전쟁이 있습니다. 모멘텀들이 각각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 대표님 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 네. 모멘텀 좀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HBM3 통과하는 소식, 또 하이닉스가 네. 12단 관련해서 통과하는 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기승전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제품 관련해 가지고 설계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했고 이것은 빨리 좀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확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의 매출이 급감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하고 TSMC는 이미 기존의 GB200 관련해서 설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고집을 좀 꺾는다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GB200 관련해서는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차세대 선도할 수 있는 AI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H100, H200도 AMD가 H100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제품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엔비디아가 6월 28일에 이런 우려감들을 얼마나 불식시켜 주는지 사실은 뭐 지난 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티핑 포인트의 초입이다라고 말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우리 고점입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빨리 돼야지 주가도 좀 완만하게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에 좀 담아볼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후성, 동진세미캠, SK하이닉스 굵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단연코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엔 삼성전자냐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은데요. 하 본부장님 왜 삼성전자를 오늘 장 좀 담아볼 종목으로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수급 기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삼성전자도 수급이 아예 안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특히나 네.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월요일에는 1조 2천억이나 나갔죠. 근데 그날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수 자체가 완전 뭐 지수가 개별주처럼 빠지는 날에 네, 뭐 외국인이 어떡하겠냐. 버티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한 3조 이상의 수급 이탈이 나올 동안에 그래도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순매수 기조가 조 단위 이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3조 6천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작년 이제 수출 데이터가 돼 있는 부분도 보면 이제 12조 7천억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이렇게 자꾸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물론 아직까지 2조 이상의 수급이 깔려 있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가 지금 6배 이상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다르죠. 삼성전자는 오른 게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하이닉스 물론 저도 이제 시장이 같이 확대가 되니까 하이닉스가 전혀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하지 안 않습니다. 하는데. 예, 지인은 여전히 유지를 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발목이 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수보다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때 그 흐름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이닉스의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부터 하이닉스를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 삼성전자만 오르고 하이닉스는 빠졌었잖아요. 그쵸, 물론 그쵸. 그게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빠졌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저점에 샀으면 더 대박이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어쨌든 지금 수급적인 그 구분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주 땅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면.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꼭 굳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삼성전자고요.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둘 다 담아도 문제는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되돌림이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거를 뚫어주려면 이제 시장이 정말 명확하게 확대가 되면서 이 프리미엄을 놓쳐도 하이닉스는 역시나 잘하는구나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거나 그런 넘버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수급이 확실하게 돌아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대신에 퀄테스트 통과하면서 이게 외형 성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얘는 이때까지 이거 반응을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많이 물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은 지수단에서도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거점에서 메리트 있게 가져가고 퀄 테스트 통과되면 또 주가 퍼포먼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